쟤는 기부야 거의.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. 혜정아. 안녕하세요. 송영샘사입니다. 오늘은 그 드라마를 보다가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. 평소에 그렇게 드라마를 즐겨보지는 않는데 최근에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귀에 꽂히는 대사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. 오늘은 파워포인트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, 이 드라마는 이제 시즌 1이 끝났고 시즌 2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. 아마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,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가지고 약간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얘기하는 게 나와요. 근데 이제 이 대사가 어떤 뜻인지를 완전히 100% 알지는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. 사라가 얘기하죠.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라는 말을 하죠. 요게 이제 요 바로 앞에 보면 재준이가 그림을 가지고 자금 세탁, 비자금을 만드는 그 과정을 잠깐 얘기해요. 나 저거 골프장으로 바로 보내. 배송비 별도인 거 아시죠? 세금만 떼고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는 건데. 이런 비자금 만드는 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,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혜정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죠.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인데, 이 말뜻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개념을 알아야겠죠. 근로소득세는 잘 아시다시피 그 직장인들이 내죠. 뭐 최근에 연말정산도 하고 계실 테니까 잘 아시겠지만, 말 그대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. 그러니까 소위 급여, 월급, 연봉, 상여 뭐 이런 것들로 대표되죠. 말들이. 뭐 정규직이냐, 계약직, 뭐 일용직, 뭐 이런 것들도 관련돼 있는 용어죠. 그래서 결국에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는 건 결국에는 월급쟁이를 얘기하겠죠. 직장인, 회사원,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거고. 그리고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은 뭐냐? 종합소득세라는 건 종합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, 그러면 종합소득을 알아야겠죠? 종합소득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이자소득, 배당소득, 그리고 사업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뭐 이렇게 6가지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하고요. 이 6가지 소득을 다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하죠. 보통은 이제 직장인들 아니고요. 그 뭐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죠. 여기 안에는 이제 사업소득이 들어가 있으니까. 근데 사실은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의 하나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,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죠.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. 근데 이제 다른 소득들이 있게 되면 종합소득을 신고를 하게 되는데, 5월에 요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보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이런 것들은 일단 2천만 원이 넘어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죠. 2천만 원 기준이면 뭐 연이율 2% 예금이다 이러면 대략 한 예금 기준으로 한 10억 이상은 있어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배당소득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니까 주식을, 이거는 10억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야겠죠. 배당이다 보니. 그 다음에 뭐 사업소득은 뭐 이렇게 잘 아실 거고, 그리고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되죠.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려면 최소한 건물이 있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하튼 간에 종합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득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, 그러면 뭐 사업가나 아니면 자산가나 혹은 이제 전문직 종사자, 의사,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이 대사를 언뜻 듣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뉘앙스를 생각할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뭐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장이다 보니 월급쟁이는 돈을 적게 벌어.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너는 돈을 적게 벌어.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. 혹은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산가들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제 부자 집안의 자녀들이고 너는 이제 가난한 집안의 자녀다. 뭐 이런 뉘앙스일 수도 있고요. 근데 단순히 여기서 작가가 소득이 적은 사람과 돈을 많이 버는 사람, 그리고 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쓴 대사 같지는 않고요. 왜냐하면 근로소득세만 내더라도 웬만한 부자들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대기업의 전문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만 웬만한 종합소득세를 내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단
소득이 더 많을 수 있죠. 그래서 여기에서 이 대사의 뉘앙스는 항공사 승무원이죠. 혜정이가 살고 있는 그런 단순한 월급 받고 연말정산하고 끝나는 이 작은 세계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복잡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 세계는 네가 생각하고 네가 살고 있는 그 세계보다는 더 넓고 복잡한 경제적 세계다. 뭐 요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되게 무시하는 듯한 말투죠. 그게 이제 마지막에 연진이의 표정에서 그런 게 나타나죠. 그 무시하는 듯한. 그래서 제가 재밌었던 건 여기 지금 작가인 김은숙 작가님께서 굉장히 상황에 딱 맞는 용어들을 쓰셨는데 이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개념을 다 이해를 하고 쓰셨다고 볼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잠시 드라마에 나오는 세금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. 자,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